오늘은 결론을 첫 번째 문장으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한 줄만 받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국회로 가는 길 가운데서 가장 빠른 길로 갈아탔다. 오늘 영상은 이 문장이 왜 성립하는지, 그리고 하필 왜 지금인지를 채워가는 순서고, 이 끝에 가서는 받아 적으신 그 문장 아래에 세 가지 줄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40일인데요. 정부가 법률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내려면은 확정하기 전 초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에만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지난달 말 이 40일을 통째로 아낄 수 있는 길을 고르는 비공개 만남이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법 이름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시행된 1단계 법이 시세 조정 처벌이나 예치금 보호처럼 투자자를 지키는 쪽만 다뤘다면요. 이번 2단계법 같은 경우는 코인의 발행, 상장, 공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탁과 사업자 인가까지도 이 시장의 나머지 규칙 전부를 정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올해 내내 소식이 좋지 않았었죠. 연초에 나왔던 1분기 입법 목표가 밀렸고, 봄에는 소위 논의가 멈췄고요. 표류라는 단어까지도 따라붙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계속 눌려 있었죠. 그렇게 조용하던 법 이름이 오늘 아침 기사 제목에 다시 올라왔었고, 근데 기사를 읽다 보면 문자가 나가 눈에 걸립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이 법의 제정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방식이 여당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 입법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법안을 실제로 써온 쪽은 금융위, 그러니까 정부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정부안은 마련이 돼 있고 일부 이견만 남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다 만들어 놓은 법을 왜 정부 이름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름으로 낼까요?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 법 하나가 국회에 도착하는 길이 두 가지라는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가 직접 법안을 내는 길인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요. 입법 예고, 그러니까 초안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40일짜리 절차를 밟고, 규제 심사랑 법제처 심사를 받고 차관회의랑 국무회의 의결까지도 마쳐야지 국회에 도착합니다. 짧아도 몇 달이 걸리는 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의원 입법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는 곧바로 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정부 쪽 관문이 전부 다 생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도의 핵심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경로의 선택입니다. 내용은 이미 있고요. 남은 변수가 시간이라면 시간이 제일 적게 드는 길을 고른 겁니다. 근데 이 선택에는 한 겹이 더 있죠. 바로 아무 의원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법안을 받아서 심사하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을 맡는 상임위원회죠. 그리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안건 순서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심사받으러 가야 될 바로 그 위원회에서 회의 일정을 쥔 사람의 이름으로 법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접수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접수된 뒤에 순서가 밀릴 걱정까지도 같이 줄어드는 구도인데, 그 자리에 여당 간사, 그러니까 당을 대표해서 위원회의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는 박상혁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같은 방향성이고요. 이 기사에 인용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쟁점과 이견이 뚜렷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조문 단위로 뜯어보는 작은 회의체인 소위에서 잡음을 줄이려면 적어도 여당 안에서는 미리 조율해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모였다라고요. 그리고 여기 시점을 하나 겹쳐드려보자면은, 이 공개되어 있던 순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은 뒤에 당내 논의기구를 다시 돌리고 다음 달에 법안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보도에 나온 회동은 지난달 말이죠. 발표된 순서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의 실무가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이 정부안이 국회에 접수되는 날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보도대로라면은 그날 도착할 서류의 첫 번째 장에는 정부가 아니라 의원의 이름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죠.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에 실마리가 될 만한 소식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바다 건너에서 도착했습니다. 코인의 신탁이나 상장 상품 같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그레이스 케일이 있어요. 이 회사의 리서치 총괄 잭 팬들이 이번 주 보고서에서 이런 진단들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고, 이번 약세장, 그러니까 고점에서 크게 내린 뒤에 오랜 시간 눌려있는 이 시장 국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진단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근거로 가격 차트를 거의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기 가격이 어느 쪽으로 가든 투자 접에는 계속 넓어진다라면서 든 근거가 이런 건데요. 첫 번째로 정부 부채가 계속 불어나면은 물가랑 돈 가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요. 그럴수록 수량들이 정해진 자산과 대체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바깥의 금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들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 이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그러니까 국채나 주식 같은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록으로 옮겨서 사고팔게 만드는 흐름이 퍼지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쓰는 일들이 흔해지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고 보관하는 일도 함께 보편화된다. 세 번째로 젊은 투자자일수록
디지털 자산 선호가 높고요. 그리고 대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점점 더 표준이 되어간다. 그 근거 자료로 붙인 차트가 잔고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숫자인데 7월 31일 기준으로 약 5,700만 개로서 단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흔한 낙관론 같죠. 근데 두 번째 근거를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보면 오늘 한국 뉴스랑 점점 이상하게 맞물리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이 소식을 다루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이 정하는 목록들, 그러니까 상장과 공시, 수탁과 발행과 사업자의 인가는 바꿔 말하자면 국내에서 코인이 거래되는 조건 전부입니다. 그리고 XRP는 국내 원화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래 규모 최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온 자산이죠. 규칙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 시장에 계속해서 남을 자산일수록 투자자가 따로 따져볼 거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팬들의 근거들은 특정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판 전체의 조건들, 그러니까 돈의 성격, 기술의 확산, 세대, 그리고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규칙 항목의 속도가 오늘 확인된 나라가 한국이고요. 국내 거래 비중이 유난히 큰 자산일수록 이 나라 규칙의 무게를 크게 받습니다. 물론 이게 값이 아니라 여건에 대한 이야기죠.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라고 해서 어떤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흐름은 이래요. 다음 주 전당대회로서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은 여당 안의 조율들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1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 그러니까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한 해 가장 긴 정기회기에 초반에 정무위 위원장 명의 법안이 접수되고 정무위 심사가 시작된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로 선택 자체가 증거예요. 시간이 급하지가 않다면 굳이 정부 입법의 관문들을 건너뛸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로 발의 예정자가 심사 일정을 관리하는 위원장이고 일정을 조율하는 간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접수 이후의 절차까지 계산해 넣은 배치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재료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 금융위원장이 정부와는 마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연초부터 연내 입법이 정부의 공식 목표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만들어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정부 입법의 몇 달짜리 관문 대신에 국무위원장 이름의 의원 입법이라는 제일 빠른 경로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심사할 위원회의 일정 관리자가 발의자가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접수 속도만이 아니라 접수 이후의 순서까지도 계산된 선택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같은 날 그레이스케일은 약세장 막바지의 가능성의 근거로서 가격이 아니라 규칙과 기술, 이 세 대를 들었고 그 규칙 항목이 오늘 속도를 올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 소식을 어떤 쪽으로 읽으셨나요? 급한 만큼 제일 빠른 길을 아는 실무의 속도이신지 아니면 의견 수렴 40일을 건너뛰는 지름길이실지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려주시고 저는 이 법안이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실제로 등록되는 날 그 서류의 대표 발의자 이름을 확인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